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 63세 청소 노동자 정미숙, 허리를 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그때 또 그 사람이 보입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 또 오셨네. 3년, 정확히 1095일째입니다. 이 노인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47분 버스에 탑니다. 그것도 항상 같은 자리에만, 창가 세 번째 좌석.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비어있는 옆자리에 그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놓고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가끔씩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을 매일 보다 보니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무언가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으로 회상, 미숙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새벽 청소로 온몸이 쑤시고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에 머리가 아픈데 남의 사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인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폭설이 쏟아지던 날, 어르신, 오늘은 버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택시 타시는 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날 버스는 2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노인은 눈 속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동상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체 왜? 미숙의 가슴속에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버스에서 하얀 봉투를 열었습니다. 미숙은 슬쩍 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여보,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지요. 순간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치매?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건가? 하지만 다른 면에선 너무도 멀쩡했습니다. 정확하게 요금을 내고 정확하게 하차벨을 누르고 또박또박 내렸으니까요. 그날은 미숙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 엄마, 미안. 오늘 야근이야. 생일은 주말에 챙겨줄게. 또 혼자구나. 남편과 이혼한 지 15년. 아들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26된 아들은 엄마 생일도 잊고 지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생신이신가 보군요. 네. 어떻게? 표정을 보면 압니다. 외로운 생일이 어떤 건지. 노인은 자신의 하얀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17년째 혼자 생일을 보냅니다. 17년? 아내가 떠난 지 17년째입니다. 미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연을 듣게 되는 건가? 노인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 3월 14일, 아내가 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여보, 병원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가지. 아니에요. 당신 일 있잖아요. 혼자 갔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병원에 가던 아내는 이 새벽 4시 47분 버스를 탔고 터널 안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7명이 즉사, 그중 1명이 아내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성 종양, 간단한 수술로 끝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럼 아내는 이 버스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 노인이 하얀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아내가 쓰던 손수건입니다. 아내의 향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물건이죠. 저는 매일 이 버스에 탑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탔던 이 버스에, 아내가 앉았던 이 자리에, 그리고 옆자리는 비워둡니다. 아내를 위해서 같이 타지 못한 그날의 빈자리를 이렇게라도 채워주고 싶어서입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노인의 하차 정류장.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외롭더라도 살아계신 것만으로 축복입니다. 노인이 내린 뒤 미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 앞에 서 있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살아서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노인을 보는 것이 미숙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제는 매일 인사를 나눕니다. 노인도 미소로 답합니다. 가끔은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아내도 좋아했을 날씨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노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감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노인은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버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미숙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발.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일까요? 3년을 매일 보던 이 노인이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미숙은 노인을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의 말에 미숙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왜 진작 병원에 안 가셨어요? 노인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예.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이 버스를 탈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죠.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보다 그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날 밤 노인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당신 일 있잖아요. 아내의 그 말. 사실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노인의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검사쯤이야 혼자 갔다 와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노인은 그날 골프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분이십니까? 부인께서 사고를. 병원으로 오십시오. 빨리. 노인은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방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노인이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 결과 나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설렁탕집. 결과 좋게 나오면 앞으로 100년은 더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당신. 미숙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골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노인의 눈에서 17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버스에 탑니다. 같이 타지 못한 그날을 매일매일 되돌리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미숙은 매일 노인을 챙겼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오고 노인이 좋아하는 호빵도 사오고 추운 날엔 핫팩도 챙겨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어르신은 제게 소중한 분이세요. 미숙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이 노인이 자신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걸. 어느 날 미숙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돌보는 분이 계시다. 아들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엄마, 나 반성했어. 엄마가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생일도 아닌 날에. 엄마, 사랑해. 미숙은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걸을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버스는 아닙니다.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타야 합니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매일. 그리고 정말로 미숙은 매일 노인의 집에 들러 휠체어에 노인을 태우고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단골 승객들도 모두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노인이 마지막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숙뿐 아니라 미숙의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승객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창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하얀 봉투를 놓았습니다. 여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소. 17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웠소. 노인은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정말 누군가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당신이 보고 싶었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47분, 버스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3일 뒤 노인의 장례식. 미숙은 노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17년간의 외로움 끝에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미숙은 여전히 새벽 4시 47분 버스를 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 아들이 함께 탑니다.
그리고 창가 세 번째 자리. 그 자리만큼은 미숙도 다른 승객들도 절대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17년간 사랑을 증명한 한 노인의 자리,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아내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새벽 4시 47분 버스가 달립니다. 빈 창가 세 번째 자리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립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7년. 그 노인은 17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사실은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도 깨어있는 시간만 계산하면 20년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부모님께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꼭 안아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 5분이 자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신가요? 조용한 눈물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매일 감동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